네, 모닝와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9월 초, 그러니까 이달 초에 이 태풍 흰남노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을 태풍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흰남노가 11호 태풍이었고요. 네. 12호와 13호는 무사히 지나갔고 이제 14호 태풍 난마돌이 발생을 했는데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가 좀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 태풍, 다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 보았습니다.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조성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올가을에 가을 태풍의 위력을 정말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흰남노로 인해서 특히나 뭐 경주, 포항, 울산 남부 지역의 피해가 심했는데 피해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 지역에는 피해가 컸는데 네.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중부지방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네. 이 격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제주도나 부산, 울산, 경남 지역들 그리고 특히 포항과 경주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좀 컸고요. 그 현장에서는 집계가 좀 어려울 정도다 할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주택 침수로 인해서 일시 대피한 인원만 해도 한 7천여 명 이상 되고 있고요. 네. 주택이나 건물 침수된 건수가 신고된 접수된 것만 해도 10,000건 이상이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경지라든가 침수 피해, 강풍 피해가 속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인명 피해일 텐데요. 포항 지역에서만 12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자도 3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 포항에서는 특히 또 산업시설에 대한 피해도 컸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포스코 제철소의 가동이 전체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국가 기간 산업이 가동을 멈추는 일은 아무리 재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고요. 네. 특히나 이렇게 뭐 가동 중단된 기간이 6일 이상 그러니까요. 되는 것들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나 마찬가지여서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이 규모만 보더라도 포스코 전체적으로는 한 1조 2천억, 그리고 철강 산업단지 전체로 본다면 1조 8천억 이상의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그 포항 지역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철강 산업이라는 게 뭐 자동차나 조선 다른 산업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급 효과들까지 따지게 된다면 사실 피해액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와, 가을 태풍이라는 게요. 다시 한번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여름 지나가면서 이제 큰 비는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가을 태풍이 몰아치면서 굉장히 이제 피해가 커진 상황이었고, 중요한 건 안심할 수 없다는데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들을 보면 실제로는 뭐 여름부터 꾸준히 태풍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 가을 태풍이 훨씬 더 위력이 강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뭐 육지보다는 해수면이 데워지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해수면 온도가 정점을 찍는 시기가 8월 말에서 9월 초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가열이 되고 나면 더 강력한 수준의 태풍이 만들어질 수밖에 네, 없어서 네, 네, 네. 이 시기에 발생하는 태풍들이 더 위력을 더 뿜어내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이상기후 때문에 해수면이 이미 상승되어 있는 상태라서 영향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한 20년 정도의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태풍들을 보더라도 7, 8월에 피해를 줬던 규모에 비해서 9월, 10월에 주는 영향들이 인명피해로 따진다면 한 3배 정도, 그리고 재산 피해로도 2배 이상의 지금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난 흰남노 때 정말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몇 분에 한 번씩 태풍 경로를 확인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시각각 때마다도 계속 변하던데 보통 태풍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소멸되는지 경로는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보통 태풍의 주기로 따져보게 된다면 발생해서
그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태풍들이 이제 비를 뿜거나 바람을 뿜거나 해서 최성기를 지나서 소멸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그 일주일에서 약 한 달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정상적인 진로 자체는 북위 20에서 25도 지점 여기까지는 북서쪽으로 전진을 하다가 북동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를 향해 오다가 보통은 이제 일본 쪽으로 네.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경로들을 보이는 것들이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인데 네네. 실제로는 개별의 태풍들이 갖고 있는 성질도 다르고요. 그리고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경로를 좀 확인하고 위력을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대비하실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태풍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인데 비가 많이 올 때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 될까요? 비가 올 때는 우선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배수구를 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물이 빠지지 않거나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역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침수 피해를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수구 역류나 이런 것들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그리고 뭐 건물의 지하 시설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들이 이런 차수막이나 그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도록 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양수기 같은 것도 준비해서 물을 좀 퍼낼 수 있게 비치를 해야 되고요. 호우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차수판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 설치하는 관리자를 미리 선정을 해 놓는 것이 아무래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자들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특히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맞아요. 인명 피해가 너무 컸어요. 이렇게 침수가 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번 포항의 경우에도 이제 주변 하천이 범람을 하면서 지하로 빠르게 물이 유입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너무 순식간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하도 또는 지하 주차장 이런 곳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오게 되면 차량을 두고 즉시 바깥으로 대피하도록 이렇게 권고 사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유입되면 차량을 두고 이동하시라 하고 네.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서 다시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풍 때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람이잖아요. 그냥 네. 길을 걸어가다가 간판 같은 것에 맞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상황에도 좀 우리가 바람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우선은 그 태풍이 올 때는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단순한 비에 이제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하고요.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의 위력들이 관찰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 자동차라 하더라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번 태풍 특히나 바람이 강했었기 때문에 네. 화면을 통해서 사람이 날아가거나 차량이 뒤집히는 모습들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강력한 바람은 자동차도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바람에 날아갈 것이 걱정이 되는 물건들은 네. 실내로 좀 들여놓으시면 좋겠어요. 베란다 바깥에 두셨던 뭐 적치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화분 같은 것들은 당연히 안으로 들여놓으셔야 되겠고요. 그 입간판 같은 거 그리고 실외기 등도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양에서 산사태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말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통상은 산사태 우려 지역은 경사도가 30도 이상 나는 급경사지일수록 네. 이제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이후라던가 아니면 산불이 난 이후라고 하면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지역이든지 산사태 우려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예보가 있거나 혹은 태풍과 같은 기상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 배수구에 물이 빠질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네네. 비 오기 전이라고 하면은 이런 그 우려되는 사면에는 그 거적을 덮는다든가 해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그 비가 내리는 상황이다라고 네. 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사실은 몸을 피하시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대피하시는데 좀 중점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 비 피해 보면서 일단 몸을 좀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께서는 농사 짓다 보면 이제 하우스 많이 농사 짓잖아요. 여기에 바람 피해나 또 비가 많이 내리거나 하면은 이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크신데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기상예보가 있고 난 이후에는 그 물고나 이런 것들 보시러 밖에 네. 나가시는 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살펴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히 묶어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비나 바람이 몰아치는 순간이 된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야외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네.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참 네.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그렇습니다. 걱정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 강이나 바다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은 워낙 태풍에도 민감하고 대비도 잘 하셔야 하잖아요. 어업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할까요? 보통은 해안 지역에서는 그 선박을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고요. 그 어망이나 어구 같은 도구들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연재난 가운데서도 태풍의 경우에는 대비가 가능한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경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을 이제 이동시키도록 지도를 하게 되면 이에 잘 따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가을 태풍이 모두 소멸이 되면 참 마음 편한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또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쪼록 가을 태풍으로 인한 비 피해 이제 더 이상 좀 없어야 되겠는데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상황이 닥쳤을 때 원칙을 세워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했을 때 인명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도 농작물도 아니고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연재난이 점점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자 일상생활에서 늘 대비하시는 태도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수칙들 좀 잘 기억해 뒀다가 태풍이 왔을 때 미리미리 좀 대비하면서 안전하게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조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설탕 대신에 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도 과하게 사용하면 몸에 해롭겠죠. 네, 이 꿀도 과당,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기 네. 때문에요. 굉장히 그 칼로리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도 계속 꿀을 막 드시게 되면 도움이 네. 되지 않고요. 특히나 당뇨가 있는 분들께서는 꿀을 좀 피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조금씩 단맛을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